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계 곳곳에서 발생한 개벽 소식을 전해드리는 뉴스 더 개벽 시작합니다. 사실상 핵 보유국인 인도와 파키스탄이 6년 만에 다시 무력 충돌에 돌입했습니다. 발단은 카슈미르 지역에서 발생한 총기 테러였습니다. 5월 7일 AP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인도는 이날 새벽 파키스탄 본토와 파키스탄령 카슈미르 9곳을 타격하는 신두르 작전을 개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인도 측은 이번 작전의 표적이 군사시설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파키스탄은 인도가 수도 무자파라바드와 바하왈푸르 등 6개 지역에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공격으로 어린이를 포함해 민간인 8명이 사망하고 최소 35명이 부상을 당했으며 2명은 실종된 상태입니다. 현재로는 인도군이 프랑스제 라팔 전투기와 스칼프 미사일, 활공 유도폭탄 해머 등을 동원해 공격에 나섰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파키스탄은 라팔 전투기 5기와 드론을 격추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질 통제선 LOC 일대에서는 양국군이 교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파키스탄은 인도 내 목표물에 대한 보복 미사일 공격도 감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상황은 더욱 격화되고 있습니다. 파키스탄 정부는 영공을 폐쇄하고 항공편 운항을 중단했으며 최대 인구주인 펀자브주에는 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다. 각급 학교는 휴교령이 내려졌고 의료진과 구조대는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국제사회도 긴장하고 있습니다.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최대한의 군사적 자제를 촉구하며 세계는 인도와 파키스탄의 군사 충돌을 감당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두 나라는 1947년 영국에서 분리 독립한 이후 카슈미르를 둘러싸고 3차례 전쟁을 벌인 바 있습니다. 인도령 카슈미르는 무슬림 주민 비율이 높은 지역으로 이슬람 반군의 테러가 빈번히 발생해 왔습니다. 2019년에도 프라마 자살폭탄 테러 이후 양국은 공습과 공중전을 벌이며 전면전 직전까지 치달은 바 있습니다. 이번에도 지난달 인도령 카슈미르 파할감에서 발생한 총기 테러가 도화선이 됐습니다. 인도는 파키스탄을 테러 배후로 지목하며 비자 취소, 무역 중단 등 강경 조치를 단행했고 파키스탄은 이에 맞서 영공 진입 금지와 보복 조치로 대응했습니다. 이후 LOC 일대에는 10일 연속 소규모 교전이 이어졌고 인도가 인더스강 지류의 수로를 차단하자 파키스탄은 이를 전쟁 행위로 간주하며 핵 대응 가능성까지 언급한 상태입니다. 핵을 보유한 두 나라의 충돌이 한반도를 포함한 국제 정세에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세계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스페인의 권위 있는 상인 아스투리아스 공주상 커뮤니케이션 및 인문 부문 2024년 수상자로 철학자 한병철 교수가 선정됐습니다. 아스투리아스 공주재단은 5월 7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한 교수의 수상 소식을 전하며 기술사회가 직면한 도전 과제를 해석하는 데 있어 탁월한 통찰을 보여줬다고 밝혔습니다. 심사위원단은 한병철 교수의 저작들이 비인간화, 디지털화, 인간의 고립과 같은 현대적 문제들의 깊이 있는 분석을 제공한다며 그의 지적인 접근은 현대사회의 복잡한 현상에 빛을 비추며 다양한 세대의 독자들에게 폭넓은 울림을 주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아스투리아스 공주상은 매년 예술, 문학, 과학, 스포츠 등 8개 분야에서 수상자를 선정하는 유럽 최고 권위의 상으로 스페인의 노벨상으로도 불립니다. 지난해 문학 부문 수상자는 일본의 소설가 무라카미 하루키였습니다. 한 교수는 고려대에서 금속공학을 전공한 뒤 독일로 유학해 프라이부르크대와 위넨대에서 철학, 독일 문학, 카톨릭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이후 베를린 예술대학교에서 철학 문화학 교수로 재직하며 20권이 넘는 저서를 집필했습니다. 그의 대표작 피로사회는 현대사회를 성과사회로 정의하며 자율성과 자기 착취에 내몰린 현대인의 피로를 철학적으로 분석해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이 책은 독일과 한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에서 올해의 책으로 선정되며 전 세계 지성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투명사회, 에로스의 종말, 불안사회 등에서도 그는 서구사회의 구조적 모순과 디지털 시대의 인간 조건에 대해 날카로운 비판을 제기하며
철학과 사회 비평을 넘나드는 독창적인 시선을 제시해왔습니다. 한 교수는 모든 권위가 무너지고 개인의 자유가 극대화된 사회에서 왜 인간은 여전히 자유롭지 않은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동양적 사유와 서구 철학을 접목시킨 독특한 문화 비평가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번 수상을 통해 한병철 교수는 유럽 인문학계에서 한국 철학자로서 새로운 지평을 연 인물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환경부가 오존 농도가 급증하는 5월부터 8월까지를 오존 계절 관리 기간으로 지정해 집중 감시에 나선 가운데 기존의 도심 중심 대응을 넘어선 농촌 지역도 관리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울산과학기술원 지구환경도시건설공학과 임정우 교수 연구팀은 5월 7일 AI 기반 전천후 고해상도 모델을 통해 야간 농촌 지역에 오존이 장시간 체류하는 현상을 처음으로 입증했다고 밝혔습니다. 오존은 햇빛과 자동차 배출가스 등 오염물질이 반응해 생성되는 2차 오염물질로 기온이 높은 낮 시간대 도심에서 주로 농도가 짙어집니다. 하지만 연구팀은 이번 모델을 통해 일부 도시 인근 농촌 지역에서도 해가 진 이후에 고농도 오존이 장시간 유지되는 특이 현상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오존은 무색무취하고 초미세먼지보다 입자가 작아 일반 보건용 마스크로는 차단이 어려워 건강에 큰 위협이 됩니다. 기침, 메스꺼움, 천식 등을 유발하며 폐포 깊숙이 침투해 염증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오존 감시 체계는 도심 지상 관측소에서만 집중돼 농촌 오염 실태는 제대로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임 교수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구름 유무에 관계없이 24시간 지표면 오존 농도를 고해상도로 추정할 수 있는 AI 모델을 개발했습니다. 이 모델은 히마와리8 위성의 밝기 온도, 기온, 풍속, 태양 복사량 등 기상 데이터를 AI와 결합해 기존 재분석 자료보다 40배 세밀한 2km 해상도를 구현했습니다.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 기법도 도입해 예측 근거를 시각화했고 분석 결과 예측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변수는 밝기 온도였습니다. 임 교수는 지상 관측소가 놓치기 쉬운 지역 시간대별 오존 특성을 정확히 반영했다며 농촌 지역에도 맞춤형 오존 관리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오존주의보 발령일은 2019년 24일에서 2023년 81일로 증가하며 오존 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연구가 고농도 오존의 실시간 감시와 맞춤형 정책 수립에 중요한 전환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인체에 부착해 생체 신호를 감지하는 전자피부가 손상되더라도 단 10초 안에 스스로 복구되는 기술이 국내 연구진에 의해 개발됐습니다. 이는 전자피부의 상용화를 앞당길 수 있는 전환점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한국연구재단은 3월 19일 김혁 서울시립대학교 전자전기컴퓨터공학과 교수 연구팀이 고속 자가치유 기능을 갖춘 전자피부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전자피부는 찢어지거나 스크래치가 발생해도 10초 이내에 80% 이상의 기능을 회복하며 추가적인 열이나 빛 같은 외부 자극 없이도 복원됩니다. 사람의 피부를 모방한 전자피부는 헬스케어 웨어러블 기술의 핵심으로 신체 부착을 통해 심전도, 근전도와 같은 생체 신호를 측정하거나 상처 부위를 치료하는 데 활용됩니다. 하지만 기존 전자피부는 반복 사용 시 손상에 취약하고 복구까지 1분가량 시간이 소요돼 측정 데이터가 단절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연구팀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유연한 열가소성 폴리우레탄에 이황화물 화합물을 도입해 자가 결합이 가능한 이황화 결합 구조를 구현했습니다. 이황화 결합은 두 개의 황원자가 결합된 구조로 손상된 부분이 다시 저절로 붙는 자가치유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분자 이동성이 뛰어난 이소포론 디이소시아네이트를 더해 치유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였습니다. 이렇게 개발된 전자피부는 상온에서 10초 이내에 스스로 치유되며 고온, 고습, 저온, 수증 등 극한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근전도 및 심전도 데이터를 측정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실제 실험에서는 절단된 전자피부가
재부착 후 불빛을 내며 회로를 정상적으로 복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연구팀은 이 기술을 딥러닝 기반의 빅데이터 해석 모델과 결합해 실시간으로 근육 피로를 모니터링하는 데도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김혁 교수는 이번 연구는 자가치유 전자피부 기술의 난제를 해결한 의미 있는 진전이라며 차세대 웨어러블 의료기기의 상용화와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번 성과는 국제학술지 사이언스 어드밴시스 2월 12일자에 게재됐습니다. 다음 세대 헬스케어 기술의 중심에 한 걸음 더 다가선 이번 연구가 의료 현장과 일상 속 혁신을 이끌지 주목됩니다. 이상으로 뉴스 더 개벽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